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생선은 심장을 지키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몇몇 생선이 실제로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밤 시간대에 코르티솔을 높이며 보이지 않는 염증을 만들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기억력 저하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생선을 두고 건강에 좋은 음식권이라고 믿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왜 새벽 2시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버릴까요? 왜 머리가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죠? 많은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선에 쌓여가는 독성 물질이 조용히 뇌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를 조용히 해치는 4가지 생선, 그리고 기억력을 회복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염증을 낮추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4가지 착한 생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생선은 뇌 회복 효과가 가장 강력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해로운 생선 4번째, 판가. 값은 싸지만 뇌에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생선. 겉보기에는 판가, 바사가 아주 무해해 보입니다. 살도 부드럽고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 생선은 조용히 뇌에 큰 부담을 주는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판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대부분의 판가는 미국과 유럽에 유통되기 전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에서 양식됩니다. 좁고 과밀한 양식장에서 자라며 그 물에는 공장 폐수, 농약,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선을 살리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항생제, 화학물질, 호르몬제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왜 이것이 뇌 건강에 큰 문제가 될까요? 이 오염물질들은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속, 특히 지방 조직과 신경계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유럽 식품안전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판개에서는 수은, 납, 비소,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자주 검출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해 기억력 저하, 수면 문제, 불안 증가, 장기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판가를 자주 먹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머리가 자꾸 무거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생각이 느려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증상들은 흔히 노화 탓으로 오해되지만 사실은 신경독성 부담의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식사 후 머리가 맑지 않거나 대화를 기억하기 어렵고 충분히 자고도 피곤함이 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가를 식단에서 제거하면 많은 분들이 몇 주 안에 정신적 선명함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만약 목표가 선명한 기억력과 건강한 노화라면 판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이제 다음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 조용한 위험을 품고 있는 생선입니다. 해로운 생선 3위, 참치. 건강해 보이지만 항상 건강하지는 않은 생선. 수십 년 동안 참치는 깨끗한 식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초밥, 간편한 통조림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심장과 기억력에 좋다고 믿고 일주일에 여러 번 섭취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참치는 식품 전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은 농도를 가진 생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치를 뇌에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참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알바코어, 화이트 튜나, 블루핀처럼 큰 종일수록 작은 생선을 여러 해 동안 먹으며 그 안에 있던 수은이 계속 몸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치를 먹으면 그 수은이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와 결국 뇌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왜 60세 이후에는 수은이 더 치명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취약해집니다. 수은은 신경세포 속 에너지 엔진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해 사고 속도를 늦추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짜증과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경세포 간 전기 신호를 방해해 기억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미국 보건기관 자료에 따르면 체내 수은 농도가 높은 어르신일수록 더 자주 잊어버리고 사고 속도가 느려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심한 경우 가벼운 떨림 증상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참치를 자주 먹은 뒤 머리가 흐릿해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참치는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고 덩치가 큰 참치는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어리, 고등어, 자연산 연어처럼 수은 부담이 적으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이제 다음 생선을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높은 독성 축적을 지닌 생선입니다. 해로운 생선 두 번째, 킹고등어. 건강해 보이는 이름 뒤에 숨은 독성 쌍둥이. 많은 분들이 고등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건강한 생선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대서양 고등어와 스페인 고등어는 영양이 풍부하고 깨끗하며 오메가3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킹고등어, 자이언트 고등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60세 이상에게는 가장 위험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킹고등어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바로 크기와 수명 때문입니다. 킹고등어는 매우 큰 포식성 생선으로 오래 살며 오염된 작은 생선을 수년 동안 먹습니다. 그 결과 수은 축적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참치는 물론 대부분의 바다 생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생선이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까요? 수은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하고 신경세포 막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인지 처리 속도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수은이 몸에 더 오래 남아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미국 보건기관 연구에 따르면 킹 고등어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기분 변화, 균형 감각 문제, 치매 위험 증가와 같은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년간 이 생선을 먹은 뒤 미세한 떨림이나 갑작스러운 정신적 혼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평소보다 멍한 느낌이 들거나 집중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압도되거나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뇌에는 염증이 생기고 신경신호는 느려지며 수면은 얕아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FDA와 EPA는 킹고등어를 노년층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생선전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만약 선명한 두뇌와 강한 기억력을 원한다면 킹고등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작고 깨끗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주 먹지만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생선입니다. 해로운 생선 1위, 양식 틸라피아. 조용히 뇌를 염증시키는 값싼 단백질. 틸라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성비 좋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맛이 순하고 조리하기 쉽고 종종 붉은 고기의 건강한 대안처럼 홍보되죠.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양식 틸라피아는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틸라피아가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그 이유는 양식 환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과밀한 양식장에서 자라며 물은 더럽고 산소도 부족하고 각종 찌꺼기와 오염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선을 살리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항생제, 농약, 소독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이 잔여물은 결국 물고기 속에 축적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뇌와 신경계에 위험할까요? 틸라피아는 모든 생선 중에서도 염증 수치가 가장 높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자연산 생선은 보통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틸라피아는 11대 1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만성 염증은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불안, 그리고 밤 시간대에 코르티솔 증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틸라피아가 햄버거나 베이컨보다 더 높은 염증 반응을 만든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틸라피아를 자주 먹는 분들은 종종 짜증 증가, 수면질 저하, 정신적 피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등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독성 물질이 더 오래 남아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만약 목표가 맑은 사고, 안정적인 기분, 장기적인 뇌 보호라면 틸라피아는 반드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생선입니다. 이제 위험한 생선을 모두 다뤘습니다. 다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뇌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4가지 생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뇌를 치유하는 생선 4번째, 무지개송어. 조용히 뇌를 회복시키는 온순한 생선. 앞에서 해로운 생선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다. 무지개송어는 과장된 명성도 없고 화려한 이미지도 없지만 특히 60세 이후의 뇌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무지개송어는 깨끗한 물, 관리가 잘 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바다 생선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염 문제를 거의 피합니다. 이 순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안전한 선택이지만 진짜 핵심은 뇌를 회복시키는 영양소 구성에 있습니다. 무지개송어가 뇌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EPA와 DHA 같은 고품질 오메가3가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방산들은 신경세포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낮추며 뇌세포 간의 소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무지개송어는 뇌 배선에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 셀레늄, 그리고 다양한 B, 비타민이 풍부해 기분 안정, 에너지 유지, 건강한 수면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송어를 식단에 추가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더 안정돼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하게 작용할까요? 무지개송어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없고 독성도 거의 없으며 신경계를 도와주는 방식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틸라피아나 오염된 생선을 먹다가 송어로 바꾼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더 차분해졌다,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뇌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면 무지개송어는 가장 좋은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지만 약처럼 강력하게 염증을 낮추는 작은 생선입니다. 뇌를 치유하는 생선 3위, 정어리.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생선.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어리를 그저 작고 저렴하고 연어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뇌 건강만 놓고 보면 정어리는 정말 놀라운 파워 식품입니다. 정어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어리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랑크톤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생선처럼 수은이나 중금속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정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점은 바로 영양소입니다. 정어리는 EPA와 DHA 같은 고품질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뇌세포막을 재건하고 염증을 낮추며 사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정어리를 규칙적으로 먹는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더 또렷해졌어요, 정신이 덜 흐릿해요, 기억이 더 잘 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어리가 60세 이후에 더 효과적일까요? 정어리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인, 그리고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B12는 신경계 균형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해 B12 부족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어리는 이 결핍을 매우 빠르고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더 차분해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뇌 안의 염증이 줄어들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어리는 신선하게 먹어도 좋고 그릴에 구워도 좋고 올리브 오일에 담긴 통조림 형태로 먹어도 훌륭합니다. 위험은 거의 없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만약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정어리가 바로 당신의 뇌가 그동안 필요로 했던 생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전설적인 뇌 음식으로 불리는 야생 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를 치유하는 생선 두 번째, 자연산 연어. 노화된 뇌를 지켜주는 오메가3의 강력한 힘. 이 목록에 있는 생선들 중 자연산 연어는 신경과학자, 장수 연구자, 영양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생선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산 연어의 영양 조합은 나이든 뇌를 위해 거의 완벽하게 설계된 수준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서 살며 조류와 작은 갑각류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이 식단은 연어 특유의 선명한 색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산 연어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EPA와 DHA, 뇌세포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손상된 막을 회복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빠르고 안정적인 소통을 돕는 핵심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DHA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더 쉽게 흔들리고 생각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자연산 연어는 나이가 빼앗아가는 것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연산 연어는 비타민 D, B6, B12, 셀레늄, 니아신도 풍부합니다. 이들은 기분 안정, 신경 회복, 그리고 밤 시간대에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연어를 먹는 많은 어르신들이 더 깊이 잠들고 더 맑게 깨어나며 하루 종일 감정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산 연어가 양식 연어와 다를까요? 양식 연어는 항생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약해진 오메가3 프로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산 연어는 깨끗하고 자연적이며 뇌를 보호하는 오메가3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아침 에너지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자연산 연어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조용하지만 뇌를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1위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를 치유하는 생선 1위, 태평양 대구. 장기 기억을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 태평양 대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연어처럼 눈에 띄는 색도 없고 정어리처럼 특별한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선을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태평양 대구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노년층의 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 대구는 차갑고 깊고 오염되지 않은 북쪽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또한 수명이 짧아 연어 참치 같은 대형 생선처럼 수은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적인 순도 덕분에 기억력을 지키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대구가 나이든 뇌에 왜 특별할까요? 첫째, 이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어르신들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근력 유지, 기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태평양 대구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신경세포를 스트레스 염증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실제로 셀레늄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기억력 검사 성적이 더 높고 인지 저하 속도도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평양 대구는 비타민 B12와 요오드도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양소는 정신적 선명함,
에너지 생산,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며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뇌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태평양 대구로 식단을 바꾼 후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맑아요. 불안이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태평양 대구는 소화가 편하고 저녁에 먹어도 부담이 없으며 더 깊은 수면과 더 안정된 야간 코르티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평양 대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억력, 기분, 수면,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성을 묵묵히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8가지 생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부 생선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기억력을 해치고 또 어떤 생선은 오히려 뇌세포를 복원하고 염증을 낮추며 더 깊은 수면을 돕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이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는 생선 한 조각이 다음 달의 사고 속도, 내년의 기억력,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신적 독립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더 깨끗한 생선을 고르는 것일까요? 오메가3을 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생선을 하나 줄이고 더 안전한 생선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에서는 밤 시간대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가 밤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이만한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